자, 미안. 저기 오늘은 지금은 일단 교재 가지고 들어갈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의 총정리를 일단 한번 좀 다 개념적인 걸 빨리 볼 겁니다. 레벨 2 수준까지에 대한 수2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 오고 있는 친구들은 가슴이 아파. 근데 뭐 이따가 적분 설명할 때쯤 되면 오겠지 뭐. 그쵸? 자, 그러면은 맑은 날씨, 맑은 햇살을 맞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 수학 2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극한과 연속이 있었고요. 두 번째 대단원으로 이제 미분법, 다함수의 미분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요. 뭐 1단원, 2단원 극한 연속 있었고, 그 다음에 3단원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이 참 많죠. 이건 뭐 교재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뭐 많게 따지면 그냥 다 죄다 도함수 활용이다, 세계단원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접선의 방정식이랑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2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증가와 감소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그리고 최대와 최소. 여기까지가 보통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왜? 사실 이게 세트 메뉴예요. 이 세 개가 세트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3라고 한다면 얘는 보통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미분법을 활용해서 방부등식까지 해석을 한번 해보자. 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속도와 가속도. 자, 뭐 찌끄맣게 뭐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겠죠. 그거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얘는 이제 적분법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적분법.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7단원, 8단원, 9단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는데 7단원이 부정적분, 그 다음에 8단원이 정적분, 9단원이 정적분의 활용. 자,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어때요?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굳이 정의를 나타낸다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 연산이에요. 갔으니까 돌아올 수도 있겠지 뭐. 그렇죠. 그게 부정적분의 정리고요. 정적분은 뭐냐면 얘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애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합으로 가요. 그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뭐라고 정리하냐? 나는 연속합이라고 불러요.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라고 해서 연속합이라고 합니다. 화이팅. 되게 금방 한데. 자, 그래서 연속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른데 결국에는 둘이 같은 애구나 라는 걸 증명하면서 둘 다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부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해지지 않은 적분,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정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지에 대한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정적분은 뭘 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넓이 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넓이 구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만 넓이 구하기라고는 하되 이 안에 부록으로 조금하게 몇 개가 더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속도와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의 거를 전체적인 개념 한 번만 싹 다 정리하는 게 지금 오늘의 목표예요. 오늘의 목표. 뭐야, 난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알고 있지만 이게 95% 아는 거라 100% 아는 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한 50문제 정도 준비했어요. 이따가 한 3시 반쯤에 싹 다 문제를 50개 정도 카이 테스트로 약간 풀면서 그 다음에 질의응답식으로 좀 마무리할 겁니다. 딱 요거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만 문제 집어넣었어요. 개념적인 것들에 대한 것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얘는 논 내려갈게요. 롤의 정리, 편값 정리 안 들어간 학교 있어요. 미안. 요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감부터 좀 설명할 건데, 쌤, 저희는 극대국소까지 다 나갔는데요? 다 나갔지. 다 나갔는데, 어차피 얘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요. 어차피 중간고사에 증가감소, 극대극소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함수 그래프까지 다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최대 최소까지 나간 학교도 있기는 해요. 시험 범위에.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어차피 그래프게요. 요거 어차피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 볼 예정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 얘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그냥 쉽게 따지면 전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돼요. 뭐 이건 약간 좀 뻘소리기는 하지만 그쵸? 허허허허.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쵸?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 100m 국가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천만 명 시민을 전부 다 뛰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각 지역별로 1등들, 그쵸? 지역의 1등들만 뽑아서 예선전 통해서 나온 사람들로 본선 치러서 거기서 1등한 사람을 최대로 잡겠다. 그렇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쁘게 다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최소값 구하려고 한다. 이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가 최소값 막 보일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차함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점 찍고 그래프 그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미분을 쓰지 않는다면. 그죠?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최소는 극소들 중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극소 값으로 뽑아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최대도 극대 중에서 뽑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중에 최대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쉽지만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극점과 양끝값 이용해서 들어간다. 왜? 저기 독도에 있는 아저씨 김모 씨 한 명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엄청 빠르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막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소문이 나 있어. 자, 근데 이 아저씨가 예선전을 펼치진 않았어. 그치만 너무 유명해서 그냥 본선에 입성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가 1등 하면서 이제 100m 9초 찍고 이제 국가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지역 예선을 펼치지 않았잖아. 그 지역 예선이 뭐라고요? 극대라고요. 괜찮죠? 극대. 주변에서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구나. 극대. 그래서 주변에서 제일 큰 거. 이 주변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이 주변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제일 큰 애들 중에서 최대가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극점과 양끝값을 이용해 주면 되는구나. 자, 사실 최대와 최소는 극점과 양끝값만 가지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다가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애초에 이거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거 외에는. 자, 그러면 역추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극대극소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극대극소가 관련된 거는 이제 주변에서 제일 큰 거, 주변에서 제일 작은 거. 그쵸? 그래서 어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않냐.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않냐. 약간 요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감소에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증가감소는 원래 정의가 뭐예요? 이건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역함수의 정의는 x랑 y를 뒤바꾼 함수죠. 그렇죠? x랑 y를 뒤바꾼 함수.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존재하려면 1대1이 대응돼야 돼요. 1대1이에요. 그쵸?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로 나와줘야 되겠죠?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 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x, y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함수죠. 자, 그때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가 있어요. 자, 난요. 자, 그래서 만약에 1은 5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만약에 6으로 간다 라고 하면 쳐볼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총 정리만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 겁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가.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역함수가 뭐예요? 역함수는 F 말고 그 대응 그대로 F 인버스. 그렇죠? 그 대응 그대로 방향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4가 2로 가고요. 5는 1로 가고요. 6은 3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역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역함수는 대응 그대로 방향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x랑 y의 위치가 바뀌는 것 뿐이구나. 자, 다시 한번. 역함수의 정의는 정의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 변수는 뭐예요? x였죠. 공역 변수는 y였죠. 그래서 결국 역함수는 x, y 바꾼 함수잖아요. 그렇죠? x, y 바꾼 함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함수들은 어떻게 나와요? x, y라는 점이 x, y 뒤바꿨으니까 y, x가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어때요? y는 x에 대칭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되겠네. 그래서 역함수는 그래프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칭성이에요. 그렇죠. 역함수는 그래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 그럼 수식적으로는 뭐예요? 수식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x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fx가 되겠지. 괜찮죠? 그럼 만약에 역함수로 들어갔어요. f 인버스. f 인버스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fx 넣었죠. 그럼 결론이 뭐가 나요? x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는 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핵심은 둘이 합성하면 x 나온다. 그렇죠? 요거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갈 것이냐 아니면 수식적인 해석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애초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칠 때 몰라. 그럼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걸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왜? 함수는 x 하나에 y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얘는 2개씩 나온다고요. 그렇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야 돼. 그런데 2개가 나와. 함수가 아니죠. 역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게 1대1 함수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렇죠? 공역과 치고 똑같아야 돼. 왜? 어차피 공역이 다 정역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다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요거는 사실상 공수 원 아니면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공수랜다. 수상하 빼고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얘만 잘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그러면 그때 1대1 함수는 둘로 나뉘죠. 언제? 연속 함수인 경우만 한정해서 본다면. 원래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요. 그렇죠? x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 y값이 딴 거 나온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판기가 있다고 쳐봐요. 난 맨날 함수를 자판기로 잡는데 1번 버튼 눌렀더니 콜라 나왔어. 2번 버튼 눌렀더니 사이다가 나왔어. 3번 버튼 눌렀더니 환타 나왔어. 1대1 함수. 괜찮죠? 1번, 2번, 3번 눌렀는데 셋 다 콜라 나왔다.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딴 거 집어넣으면 딴 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연속 함수 중에선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증가함수, 두 번째는 감소함수. 왜? 아니 연속함수 중에서 1대1인 거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거나 밖에 없잖아요. 증가하다 감소하는 순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렇죠? 바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잠깐만. 1대1 함수는 그러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죠. 1대1 함수 중에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있는 거지. 그 2개가 다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1대1 함수가 이따만큼 있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안에는 증가함수도 있고요, 감소함수도 있어요. 연속함수 중에는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요.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얘도 1대1 함수 맞잖아요. 증가함수네 거기다가. 그렇죠? 왜? x 커질 때 y 커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 지금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 와, 만약에 이렇게 떴다. 이거 1대1 함수 맞아요? 그죠? 1대1 함수 맞아요. 와, 증가하다 감소했다 증가해도 1대1 함수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불연속인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불연속인 경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증가 함수의 정의는 원칙상 뭐예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정의는 얘라는 거야.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긴가민가 할 때는 정의대로 가줘야 됩니다. 정의대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 미분 가능한 경우는 어때요? 아유, 증가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완만한 곡선으로 가잖아. 전부 다 기울기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어느 점을 보더라도 기울기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가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도함수가 어때요? 3x제곱이에요. 와, 이거 전부 0보다 커요? 아니죠. 0인 경우가 지금 나오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거 보면은. 그렇죠? 이거 보면은 증가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0이 있으니까. 여기서 증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증가함수의 정의는 얘예요. 위에 거라니까. 괜찮아요? 얘는 야매요, 야매. 그냥 수렴하는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뿐인 거고, 항상 긴가민가 할 때는 정의로 판단해야 돼요. 정의로 판단해요. 괜찮아요. 그렇죠? 정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 실제로 따져봐야 되겠네. 지금 x가 0인 지점만 놓고 본다면 얘는 오른쪽 점이 어때요? 물론 수렴값은 0이죠. 그렇지만 얘는 0보다 조금 더 크죠. 자, 왼쪽 점 같은 경우에도 수렴값은 0이에요. 하지만 0보다 작아요. 0인 점은 왼쪽보다 크지만 오른쪽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0일 때는 순간 변화율은 0이지만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 증가 상태에 있다고요. 기울기가 0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증가하고 있으면 걔는 증가함수가 맞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항상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이걸 못한다. 다만 얘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쓴 게 뭐다? 등호 넣어주자. 그쵸? 등호 넣어주자. 이거예요. 그럼 얘를 등호를 넣어준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얘까지 포함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제 이런 애가 문제가 되겠죠. fx가 무슨 4 같은 거. 상수함수. 그랬더니 f'x가 빵이에요. 나도 0보다 커놨잖아. 나도 증가함수 시켜줘.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증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안 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등호는 0 플러스까지만 집어넣어줘야 된다. 상수함수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가함수에 관련된 걸 이렇게 볼 수 있고, 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야매로 빨리 처리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등호를 언제 넣는지 조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증가함수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때 걔를 이용해서 극대극소까지 같이 본다라는 거야. 그쵸? 부분에서 큰 거, 부분에서 작은 거. 그쵸? 이런 걸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극대의 정의는 뭐라고요? 극대는
용어가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이에요. 로컬 맥시멈. 무슨 뜻이요? 지역장. 괜찮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제일 크네.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해석해요? 주변에서 제일 큰 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엄밀한 저희가 뭐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다 라고요. 그렇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인데 이 안에 있는 용어 두 가지만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떤 구간. 두 번째, 열린 구간. 왜? 어떤 열린 구간이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니까. 자, 그럼 왜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써냐? 내가 구간 잡고 싶은 모든 구간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해요. 어떤 거 하나라도 그 구간에서 최대가 뜨면 걔는 그냥 극대로 인정한다는 거야. 셋만 모여 있어도 셋 중에 내가 제일 부자인데 그럼 너는 극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셋만 모여 있어도. 와, 서울시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도 극대. 우리 셋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도 극대. 그렇죠? 어떻게 짜든지 간에 아무데나 구간 안에서 최대면 걔는 그냥 다 극대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구간의 해석이야? 자, 아까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요 지점이 주변에서 좀 큰 편이잖아요. 이게 극대인 걸 잡으려고 어떤 구간을 잡았어요. 자, 요만큼 잡으면은 얘는 이 안에서 최대인 거 맞죠? 극대가 되죠. 근데 내가 이걸 극대로 잡으려고 구간을 이따만큼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얘가 극대가 아니고 얘가 극대가 되죠. 이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니까. 와, 그럼 내가 이게 극대인지 아닌지 증명하려면 얘를 포함하는 구간 중에서 넓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좁을수록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잡을 거냐? 와, 좁다. 너무 좁아져서 딱 이 지점과 오른쪽 점, 왼쪽 점, 그쵸? 3점 남을 때까지 줄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점 중 최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3점 중 최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왜 열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자, 만약에 열린 구간으로,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구간을 잡았다라고 칠게요. 왜? 구간 아무거나라도 한 번이라도 최대 뜨면 극대라며. 그럼 만약에 내가 닫힌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구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안에서 얘가 최대죠. 그럼 얘는 극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때요? 이때는 이 구간에서 얘가 최소네. 그럼 얘는 극소죠. 뭐야, 여기서 봤을 땐 극대인데 여기서 극소네. 얘만 그럴까? 다 그래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가 돼버려요. 이게 닫힌 구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취지는 어때요? 어긋나죠? 어긋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열린 구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열린 구간이면 어때요? 요렇게 구간이 있죠. 그래도 이 안에서 제일 큰 거 있지 않나? 제일 큰 거 있어요? 없죠. 영원히 증가하고 있어요. 영원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야, 어디가 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끝이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이렇게 가죠. 자, 이거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쳐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쳐볼게. 영원히 감소하죠. 값도 양수밖에 안 나와요. 영원히 0에 가까워져요. 그치만 최소값 있어요? 없죠. 최소값이 없어요. 가장 작은 게 없어요. 최대랑 최소는 최자가 가장 최자죠. 얘보다 큰 게 있으면 최대가 아니에요. 얘보다 작은 거 있으면 최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커야 됩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열린 구간이면은 최대 최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양 끝에서는.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으로 잡는데 어차피 내가 판단하려고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것만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극대소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이용해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거 한 번만 간단 퀴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뭐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 간단한 퀴즈. 따라라라라라. 뿅. 자, 1번 점, 2번 점, 빵꾸 뚫렸어요. 불연속입니다.
빵꾸 뚫렸어요. 불연속입니다. 3번 점, 4번 점. 와, 이 기울기가 빵인 점이에요. 기울기가 빵인 점. 5번 점. 아우, 여기 뾰족점, 첨점. 6번 점. 아, 이거 7번 점. 자, 7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 극대인 점 번호 다 쓰고요. 극소인 점 번호 다 써볼게요. 자, 간단한 퀴즈입니다. 어? 아, 교재 없어. 우리 지금 프린트 하나도 없네? 그래? 아, 그래? 오. 똑같아. 근데 오늘 우리 반은 전체적인 총정리만 하고 내일 반은 월요일 거랑 우리가 똑같아요. 응. 오늘 거는 그냥 총정리만 할 거야. 그리고 문제 풀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시작했어요? 몇 시에 시작해요?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까지는 좀 붙여가지고 이야! 그럼 몇 시에 가야 되지? 알았어. 오늘만. 끝났어. 아, 나한테 물어봐요. 카톡으로 물어봐야 돼? 오늘은 좀 저녁 때까지 계속 하는 수업이 있어서 평일날 일찍 오는 게 제일 좋고. 우리가 평일 안 되나? 계속 안 나오네. 추워? 오케이. 잠깐만. 프린트가 없어? 잠깐만. 오늘 프린트가 딱히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뽑아올게. 자, 오늘만 좀 구성이 특이하게 들어가요. 뭐냐면, 오늘, 뭐랄까, 3시 30분까지, 내가 판서로 아예 그냥 끝까지, 정적분 활용까지 총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인 거를 개념적인 거 싹 다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정리 안 된 개념이라든가 미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하는 게 목표고요. 왜냐면은 레벨 2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는 개념과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좀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당근은 교재 다 풀었으니까 나는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95% 아는 거랑 99% 아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안해. 50문제 뽑았어. 50문제. 레벨 2짜리로. 그래서 요거를,
문제 잠깐 좀 풀고 들어갈 거예요. 3시 30분 이후부터는 원래 오늘 원래가 이전부터 잡혀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설명회가 낮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어요. 4시에. 근데 급하게 지금 수업을 다 돌리면서 잡아가지고 오늘은 사실 요걸 정리하고 큰 틀로 정리해서 들어가고요. 지금 고2반 중에 월터반하고 수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반 실력이 지금 비슷한 상태라서 페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 월, 수, 토 이렇게 잡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첫 스타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지금 둘이 똑같아요. 3회차 수업이 둘이 똑같고 4회차 수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월요일날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그럼 내일 와요. 내일 와요. 선생님, 저 토요일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어요. 수요일날 와요. 그러면 똑같아요. 근데 오늘 것만은 지금 같은 게 없어요. 오늘 것만은. 왜? 우리 오늘 총정리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내가 교재가 따로 안 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왜냐면 전범위를 다 설명할 거라서 전범위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미안해 그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 크릭 선생님이 요 50문제에 대한 거를 다 풀어서 만약에 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딴 거 문제 풀면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이게 안 풀린다. 지금 이게 안 풀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질문하면서 풀어도 맞은 걸로 인정할 거예요. 질문하면서 풀어도. 그래서 50문제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오늘 중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 실제 기말 범위에 대한 걸 최대한 다 집어넣었어요. 레벨 2 정도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가볼게요. 짠짠짠짠. 자, 여기 지금 극대에 해당하는 점이 몇 개냐? 3개 아니에요. 미안해. 좀 많아요. 이거 극대 4개입니다. 극대 4개예요. 극소가 2개 나옵니다. 극대가 4개 나오고 극소가 2개 나와요. 오, 제대로 푼 사람들 꽤 있네요. 그렇죠? 아니야? 뿅. 잘 쳤어? 아무데나 써도 돼요. 아하하. 그렇죠? 자, 3점 중 최대라고 써놓은 저 글자 안에는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연속 조건과 미분 가능 조건이 없어요. 한마디로 불연속이라도 극대극소가 될 수 있고 미분 불가능이라도 극대극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미분 가능 안에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되게 위험합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그 다음 버전의 퀴즈를 조금 더 가볼 겁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극대를 잡았다. 3점 중 최대를 했죠. 1 같은 경우 봐봐요. 오른쪽 점 얘보다 커요. 왼쪽 점 얘보다 작아요. 주변에서 얘보다 작은 것도 있네요. 얘보다 큰 것도 있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2번은 왼쪽 점 얘보다 작아요. 오른쪽 점도 얘보다 작아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커요. 3점 중 최대. 그래서 얘는 극대가 맞아요. 자, 3번 불연속인데 왼쪽 점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 여기 있어요. 얘보다 큰 게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얘보다 작은 건 없어요. 극소입니다. 괜찮아요? 불연속이라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미분 불가능, 불연속 상관이 없습니다. 얘 극소가 맞아요. 이따만큼 잡으면 얘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아니, 더 적게 잡으면 되잖아요. 왜? 내가 어떤 구간을 잡더라도 그 구간 안에서 최대 한 번이라도 뜨면 얘는 그냥 극소로 인정한다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4번은 왼쪽 점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 여기 있죠. 얘보다 큰 게 없어요. 주변에서.
얘는 지금 극대구나. 그렇죠. 극대구나.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5번. 왼쪽 점 얘보다 작아요. 오른쪽 점 얘보다 크죠?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얘보다 큰 거, 작은 거 다 있으니까. 6번은 얘보다 작은 거 있죠? 얘보다 큰 거는 없어요. 왜? 오른쪽 점은 얘랑 똑같으니까. 그럼 뭐지? 일단 얘보다 작은 게 있으니까 주변에서 제일 작지도 않아요. 극선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 큰 게 없죠? 없어요. 그러면 최대예요. 그렇죠? 자, 뭐야? 똑같은 값이 있잖아. 상관없어요. 그죠? 뭐 농담 삼아서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에서 공동이 1등을 했어요. 와, 넌 공동이잖아. 둘 다 은메달. 이게 이러진 않죠. 둘 다 금메달이에요. 최대는 가장 최자의 클 대자라서 가장 크면 되는 거예요. 걔보다 큰 것만 없으면 되는 거지. 여러 개가 같은 값이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뭐이지? 7번. 얘는 뭐예요? 왼쪽 점 여기 있죠? 오른쪽 점 여기 있죠? 얘보다 큰 거 없죠? 축구는 알았어. 알았어. 추워. 아유, 추워. 근데 날씨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하지만 안녕. 하지만 안녕.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극대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럼 얘보다 작은 거 없죠? 극소예요. 와, 극대면서 극소일 수 있어요? 있어요. 상수함수는 극대면서 극소입니다. 상수함수는 최대면서 최소이기도 하고요. 극대면서 극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지점마저도 전부 다 극대 극소인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요? 그럼 어차피 도함수에다가 활용 한번 해보자. 미분 가능한 경우만 한번 보자. 그럼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어차피 얘랑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지. 괜찮죠? 여기서는 둘 다 어때요? 일단 도함수는 빵 나와야 돼요. 그렇죠? 미분 가능한 데는 극점이 무조건 기울기 빵으로 나온다고요.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때요? 증가하다가 감소. 도함수 입장에서 증가하다 감소. 아니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식으로 전후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부호가 전후로 변동돼줘야 된다. 얘처럼 안 바뀌면 안 된다고요. 증가하다가 증가하면 이거는 극점이 아니게 되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거. 자, 그러면 7번은 얘는 부호 변동 안 하잖아. 안 하죠. 그래서 단 상수함수는 예외예요. 얘는 그냥 그 자체로 극대극소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좀 봤어요. 전체적인 카테고리 이해되죠? 증가 감소를 뭘로? 도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도함수에서 나타내는 도라는 글자는 무슨 도자? 근본 도자라고요. 함수 해석의 근본이 되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 해석이 엄청 중요한데 그 도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크기보다는 부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이용해서 볼 수 있고 그게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아예 함수 해석까지 이쁘게 잘 정리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극대극소 이용해서 그래프까지 정리해 놓고 나니까 극점과 양끝값으로 최대 최소를 정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가 연결된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연결된 카테고리. 오케이?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극대극소 본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데도 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엮어서 생각하라 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간단한 퀴즈 하나만 또 내볼게. 자, 퀴즈.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칠게요. 자, 이때 y는 절대값 fx의 극점은 몇 개일까요? 자, 한 번만 좀 해볼게요. 극점은 몇 개일까요? 오케이. 몇 개일까요? 오케이.
아,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미안해.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아우, 다들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3개.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1 극점. 자, 요 그래프를 딱 그려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뒤집어서. 그쵸? 그래서 극소가 2개가 되고요. 극대가 하나가 됩니다. 미분 불가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얘는 불연속인 지점은 다행히도 좀 없기는 한데 불연속까지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도 있어요. 와, 이런 거 극점 몇 개요? 2개죠? 극대 하나, 극소 하나 나옵니다. 실제로 언제더라? 이게 8년 전인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는데 8년 전인가에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했는데 도함수가 빵인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멘탈이 나간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극대, 극소가 모두 있는데 미분계수가 빵인 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극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런 경우까지도. 자, 그래서 정의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부등식의 활용으로 잠깐만 좀 가볼게요. 아니다. 방부등식 활용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 잠깐만 좀 봐야 되겠다. 그래프 잠깐만. 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종합 정리만 할 건데 3차 함수 그래프. 그렇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개형을 그리려면은 도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근본인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도함수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죠? 도함수는 부호만 중요하다고요. 접하는 경우까지 해서 판별식이 총 3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f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증가하다 빵 됐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다 증가만 하는데 요 대칭축에서의 기울기가 그나마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양수지만 괜찮죠? 그 이전엔 기울기가 좌우 대칭으로 똑같게 나옵니다. 점점점 지금 기울기 커지는구나. 점점 기울기 커지는구나. 그래서 얘는 점대칭 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3차 함수는 다 점대칭 함수입니다. 저거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변곡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대칭점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 변곡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 4차 함수에서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바뀌는 지점, 여기가 다 볼록 바뀌는 지점이라 변곡점이야. 근데 이 점이 대칭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점대칭인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볼록 바뀌는 지점에서 나오니까 좀 맞아떨어지는 거지 변곡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대칭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칭점을 어떻게 구한다? 도함수의 대칭축으로 구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도함수의 대칭축. 자, 그러면 얘는 3차 함수가 어때요? 기울기 빵 되네.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기울기 빵 되고 다시 또 증가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빵이라는 거. 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점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대칭점. 기울기 음수. 다만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좀 있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소하다 증가하는구나. 그렇죠? 미안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때 이 그래프는 굉장히 좀 중요한 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뭐예요? 일정한 비율 관계가 있잖아요. 자,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자, 요거를 다 잘라서 대칭 지점까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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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온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가 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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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성립할 수밖에 없지? 왜? 자, 그거는 수식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수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차피 평행이동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나는 얘를 X축, 얘를 Y축. 그죠? 나는 X축, Y축 할 때마다 맨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피카츄, 라이츄, 피카츄. 미안.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에서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수정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인수정리가 엄청 중요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차근 3개가 다 나오네. 그쵸? 그래서 이걸 인수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얘가 지금 1대 3인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편의상 얘를 3A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fx는 식이 어떻게 돼요? x라는 인수 있죠. 0집으로 0 나오니까 그 다음에 x-3a라는 인수가 있을 거예요. 2개. 그렇죠? 중근이니까 2개. 최고측에서는 모르니까 k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극대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싶잖아.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얘는 지수가 1대2잖아요. 개수가 1대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2 내분점으로 나와요. 얘는 1대2 내분점으로 나옵니다. 얘는 지금 kx-3a, kx-3a. 이걸 만약에 묶어보자. 그럼 x-3a에다가 얘는 지금 2x 들어가죠? 그쵸? 개수비가 1대2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묶어놓으면 3x-3a라서 3계수 앞으로 뺀다 가면 3k의 x-3a의 x-a. 우와, a 지점에서 극점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극대랑 극소가 1대3 비율로 나오게 되겠고, 당연히 점대칭이기 때문에 중점은 2A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도 마찬가지로 점대칭을 이용해 본다면 극대값과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다 1대1 대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비율 관계가 얘만 있느냐? 아니, 뭐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해서 최고측계수가 양수인데 극대극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래프 다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벌써 다 썼어? 자, 요 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올라가다가 극대 찍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다시 극소 찍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1대1로 놓고 보는데 여기가 1대 요 점까지 루트 3 그 다음에 2 그쵸?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뭐 이렇게 잡기도 해요. 요까지 굳이 안 알아도 됩니다. 루트 3까지는 괜찮아요? 궁금할까봐 그냥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1대 루트 3대 2로 나온다라는 거. 요거는 패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 관련된 주요 해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얘는 왜 튀는 거예요? 삼중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중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그래프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극소값이 마사. 0일 때 극대가 지금 빵이에요. 자, 요 함수 가지고 F1을 구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F1 한 번만 구해볼게요. 당황스러워요, 조금. 그렇죠? 조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 단권화는 다들 갖고 있을 거고요. 혹시 교평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교평수를 뽑았습니다. 어차피 요거에 관련된 거는 월요일부터 조금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념 총정리하면서 들어갈 거고, 받은 사람들은 안 받아도 돼요. 있지? 우리 있나요? 선물이에요? 응? 4단, 맞아. 4단, 오케이. 자, 선물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있나? 없나? 오케이. 자, 우리도, 아이고, 이 선물이에요. 우리 받았었나? 받았네. 오케이. 자. 우리, 받았나? 오케이. 우리 받았나? 또 받아도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F1이 얼마일까요? 저 한번 풀어볼까? 저 퀴즈. 응? 풀고 있는 거야? 이거 푸는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응? 근데 이거는 이게 극대극소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따봉. 아니 맞아. 틀렸어. 오케이. 풀었나? 오케이. 어떻게 나왔지? 극소 지점의 x좌표가 3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 2인지 어떻게 알았어? 알파가 1인 걸 어떻게 알았지? 극대극소 차? 자,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극대극소 차를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약간 좀 인수 정리부터 마스터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인수 정리부터. 자, 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근중근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요거를 딱 보고, 어떻게 잡지? 방금 한 거랑 비슷하잖아. 나 모르겠다. 얘를 그냥 3의 1라고 잡을래. 3의 1라고 잡을래. 그러면 fx식은 어떻게 돼요? x제곱에 x-3의 2예요. 그쵸? 그럼 뭐야? 2의 1대가 마사겠지 뭐. 2의 1대가 마사겠지. f에다가 2a 집어넣으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죠? 이게 마사지 않냐? 그래서 A 값이 1인 걸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극소 차에 대한 어떤 식을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인수 정리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뺀 함수와 인수 정리 요거에 관련된 식을 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식은 원래 뭐였어요? 그냥 이게 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구나. 2, 마사잖아. 대칭점이네. 1,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칠게요.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칠게요. 자, 그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y는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y는 g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 만나는 요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요거의 x좌표 얼마일까요? 그렇죠. 접선이 다시 만나는 지점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접선 구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뭐야, 구했어? 맞았어. 오케이. 와우. 오케이. 어딨지? 오호. 아니, 이게 그 풀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좀 흔적이 안 남는데? 대단한데?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원래 풀이 방법이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이죠. F'0 x 빼기 0 플러스 F0.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1이네요. x, F0은 5네요. 그쵸? 그러면 fx랑 gx가 다시 만나는 거니까 fx와 gx가 만나는 근에 관련된 얘기를 보겠고, 그럼 얘는 넘겨서 빼남수로 봐도 되죠. 어차피 이거의 근이나 이거의 근이나 똑같으니까. 그쵸? 그럼 얘는 x 플러스 5를 빼니까 이거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 x세제곱 빼기 3x제곱은 빵이네요. 사실 오른쪽 식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요식 갖다가 접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빼남수를 hx라 그러면은 얘가 hx인 거예요.
괜찮죠? 얘가 hx. 자, 그러면 다시 만나는 지점은 뭐예요? 아, 이게 또 빵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또 빵 되는 거잖아. 빵 되는 건 얘 말고도 또 얘죠. 그래서 x좌표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아까 1이었죠? 1대2. 괜찮아요? 자, 이 함수 대칭점 어디 있어요? 도함수의 대칭축. 어차피 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대칭축 1이죠? 아,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 1콤만해. 괜찮죠? 1대2잖아. 그럼 뭐 3이지 뭐. 그죠?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고요. 오케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뭐야! 이게 뺀 함수는 대칭점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3차에서 1차를 뺐으면 3차, 2차는 안 변해요. 3차, 2차가 안 변하면 도함수의 대칭축이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칭점 이용해서 1대2인 걸로 간단하게 정리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까지 좀 봤고요. 3차 함수에 관련된 것까지. 사실 뭐 3차 함수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지만 일단 요까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차 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볼게요. 그리고 적분 쪽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4차 계형을 본다 그러면은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만 놓고 본다면 도함수가 총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하나, 둘, 셋, 그죠? 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자, 부호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칭점의 x축이 지나가는 경우만 한번 볼게요. 감소 증가예요. 뭐야? 둘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차이 있죠. 차이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극소가 나오는 완벽한 좌우가 대칭된 함수 그래프가 4차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x4제곱이라는 함수나 x4제곱 플러스 x제곱 뭐 이런 함수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벽한 좌우 대칭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x축이 대칭점 말고 딴 데서 나오면 비대칭 아니냐?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인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쪽에다 넣을 거예요. 자, x축이 아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자, 이때 그나마 이 지점은 극소가 지키겠고 이 지점은 그나마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양수. 자, 그래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조금 작았다가 다시 또 증가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차피 얘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인 극소 한 개인지죠.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괜찮죠? 별로 안 중요한 그래프예요. 짬통. 오케이. 쓸데없어요. 그러면 얘를 왜 그러면 쓴 거냐?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고, 얘가 중요해서 따로 잡은 거예요. 자, 감소 증가. 여기 극소 한번 찍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증가하다가 잠깐 0 됐다가 또 증가하죠? 이 기울기가 좀 빵 나오는 지점. 그렇죠? 항상 이런 애들이 중요한 애들이에요. 특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x축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대칭점보단 아래에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감소 증가. 여기서 극소가 나오겠고, 여기서 극대가 나오겠고, 여기서 극소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자, 근데 그때 어떻다고요? 이 넓이만큼 증가하고 이 넓이만큼 감소할 거예요. 나는 넓이만큼 증가, 넓이만큼 감소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구간 길이가 길면 많이 올라가나 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3차 함수 안에서는. 그럼 요 지점에서 극소가 찍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극대가 찍히는데 좀 많이 올라가나 보다. 극소지만 조금 내려오나 보다. 그래서 왼쪽 극소가 더 작은 상태인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조금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대칭점으로 x축이 지나가는 경우까지. 그러면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부분 당연히 등강역일 겁니다. 극소 한번 찍어주고요. 극대 한번 찍어주고요. 극소 한번 또 찍는데 둘이 값이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한 좌우 대칭이에요. 우와, 4차 함수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총 몇 개? 5개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5개. 왜 5개?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5개. 근데 실질적으로 x축이 조금 더 올라가서 위에서 색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서 접하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에서 완전 뚫고 가면은 비대칭으로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원래 4차함수 8개. 실제로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은데 계략적인 형태만 보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거 다 통을 하나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대칭이 중요한 겁니다. 대칭. 자, 그러면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가 8개. 그럼 최고치 계수 음수면 또 8개. 그래서 4차함수는 총 16개예요. 3차함수는 6개. 괜찮죠? 최고치 계수 양수 3개, 음수 3개, 6개, 16개. 근데 16개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5개로 보고 있자. 그러면 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4차함수는 3차함수는 솔직히 막 조건 막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다 보면은 그래프가 이거밖에 될 수가 없겠는데 약간 이렇게 나와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4차는 어때요? 너무 많죠? 그래서 다 그려놓고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러면서 속어법으로 가야 돼요. 지우면서 가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4차 함수는. 그럼 5차부터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비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완전 비대칭이잖아요. 여기 케이스를 못 잡아요. 비율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도 비율 관계가 없어요. 그나마 비율 관계 있는 애는 얘랑 요게 되겠죠. 무슨 비율 관계가 있을까? 극소 기준으로 1대1. 그렇죠? 1대1.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왜 1대1인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대칭인 거 아는데 당연히 1대1이겠지 뭐. 자, 근데 이쪽에서 요 극소가 하나 있고 여기 방위장이 또 하나 있어요. 요게 몇 대 몇이냐? 요게 1대 3이에요. 요게 1대 3. 얘가 왜 1대 3이지? 쟤처럼 수식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쟤처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피카츄? 하하하. 라이츄? 하하하. 가을바람을 받아라. 가을바람을 받아라.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될 텐데 얘는 지금 이게 1대 3인 걸 보려고 하잖아요. 요 지점을 4A라고 할게요. 괜찮죠? 요걸 4A라고 잡으면 요거 좀 지우고 이쪽에다 좀 써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지금 fx라고 친다면 fx는 일단 x라는 인수 하나가 있겠고요. x-4a라는 인수가 3중근. 그래서 뚫고 가면서 접하죠. 뚫고 가면서 접하니까 3중근. 최고치 계수는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도 또 도함수가 어디서 나온지만 보면 되겠네요. 미분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쵸? 자, 그래서 개수가 1대 3으로 나와요. 차수가 1대 3이니까. 와, 개수가 1대 3. 1대 3 내분점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k의 x-4a의 제곱을 묶어주면 x-4a에다가 얘는 k x-4a 제곱 집어넣었으면 3x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4x 빼기 4a. 우와, 4로 끄면 x-a네. 그쵸? A 지점에서 극점이 또 나온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A구나. 그러면 1대 3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4차 함수에 관련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와, 그럼 잠깐만.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려면은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4차가 극대를 가지려면 어때야 돼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돼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극소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극소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이 케이스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극소밖에 없어요. 도함수가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도 극소밖에 없죠. 극소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극대가 있으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 오케이. 자, 여기서 그래프적인 거를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인수정리 이용해서 그래프 정리하는 거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겠죠.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너무 쉬우면 좀 그런데. 인수정리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3, 4, fx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f2는 얼마인지 한 번만 구해봅시다. f2 인수정리 연습해야 돼요. 인수정리. 자, fx 4차가 x축과 만나는 게 1에서 하나 접하고요. 3과 4에서 근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구나. 오케이. 아, 너무 좋다. 그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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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맞았어. 와. 오케이. 인수정리? 오케이. 자, 그래서 다들 정리가 끝났네요. 그쵸? 인수 정리 간단하게, x-1이라는 인수가 2개. 그 다음에 x-3, x-4.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1, 마이. 그쵸? 1제곱에 마이니까, 답은 그냥 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증가, 감소, 극대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이제 방부등식의 활용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방정식의 도함수를 활용해보자. 그러면 방정식이 활용한다.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방정식이잖아요, 일단. 예를 들면은 x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n은 빵.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양근 2개, 음근 1개가 나오게 하는, 아니면 뭐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오게 하는 n의 범위를 구하셔. 약간 좀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럼 방정식은 맞잖아요. 근데 방정식은 원래 1차적인 풀이가 뭐다? 인수분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2차였으면 근해 공식이라도 쓰지. 저 3차 근해 공식 우린 모르잖아요. 있는데 우린 모르죠.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가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로 가려고 이대로 잡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잡아서 얘를 fx, 얘를 y는 n. 그쵸?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미분해 보니까 3x제곱 빼기 3. 그럼 얘는 도함수가 마일과 1에서 근을 가지니까 마일에서 극대, 1에서 극소, 그 다음에 증가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y축, x축, 그쵸? 야, 그럼 얘가 지금 양근 2개, 음근 하나 나오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딱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양근 2개 나오고 음근 하나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 값이 0과 2 사이인 경우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방정식의 활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이번에는 n이 아니고 nx야. 1창의 개수로 미지수가 껴있는 경우예요. 1창의 개수로. 자, 이때 이게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갖게 하는 n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1창의 개수의 미지수로 나오면 이거 좀 애매하다라는 거야. 아니, 만약에 지금 여기 1차가 아니고 그냥 상수였으면 그냥 y는 n 상수함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넘겨서 해서 문제 푼다 그러면 풀 수는 있겠지만 식이 너무 지저분해진다고요. 막 미지수 안에 루트 안에 막 n 마이너스 그러니까 루트 n 막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막 루트 n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1창의 개수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얘는 x세제곱 빼기 3x. 방금 한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그럼 nx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면 서로 다른 세시간. 맞네요.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도 서로 다른 세시간. 맞네요. 그렇죠? 기울기가 적당히 음수인 경우도 서로 다른 세시간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울기가 한참 작을 때는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n값 얼마인지 한 1분만 찾아볼게요. 추워? 진짜? 알았어. 좀 닫을게. 알았어. 오케이. 잘 보이지? 저 보였지? 자, 서로 다른 세시근이 나오게 하는 n의 범위를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n이 양수면 서로 다른 세식은 다 나와요. n이 음수도 적당히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식은 나옵니다. 근데 n 값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참 작으면 그때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 경계선이 어딜까라는 거. 잘했어. 근데 양수 다 되죠.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될까? 그치? 바로 답이 나오네. 그치? 얼마일까요? 뿅! 답이 뿅! 오케이. 얼마일까요? 자, 그게 딱 뚫접이에요. 뚫접. 뚫접에 관련된 얘기. 자,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3차 함수는 기울기가 최소가 얼마예요? 마3이에요. 그렇죠? 왜? 이걸 fx라고 잡으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기울기가 0일 때 최소값 마3으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와, 여기서 뚫고 가면서 접하는 애가 마이너스 3x라고 해요. 괜찮죠? 그러면 그 뚫접보다 기울기 큰 순간 무조건 접하지 않잖아요. 그냥 관통해서 지나간다고요. 이해되죠? 다행히 괜찮나? 그래서 n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
그렇죠. 그때만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n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뚫접이라고요. 진짜? n에다가 마삼 집어넣어볼까? x세제곱은 빵 이렇게 돼버려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괜찮죠? n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삼중근이네. 진짜 삼중근이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3보다 n 값이 더 커야지만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간단한 퀴즈 한 번만 좀 해볼게요. 간단한 퀴즈. 뭐냐면,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과 ax. 자,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볼까요? 자, 일부러 조금 줄여놨습니다. 자, 1창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았어요. 내 계산상으로는 아니던데. 야, 이거 틀렸다. 문제가 오류다. 문제가 오류네. 오류는 아닌데, 와, 잠깐만, 이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한데? 진짜? 잠깐. 숫자가 좀 너무 지저분한데? 나의 실수, 잠깐만. 이거 8이 아니고 5인데, 나 실수했어. 이거 5로 써놔야 숫자가 이쁘게 나오는데. 미안해. 이거 5로 나와야 숫자가 이쁘게 나오는데. 미안. 잠깐 바꿨어. 미안해. 5로 써야 숫자가 이쁘게 나옵니다.
아, 실수. 아, 미안해. 아, 숫자 너무 지저분해졌다. 아, 시간 아깝게. 어우, 미안. 오호. 맞았어? 응. 요거 있잖아. 응. LX가 옮겨가지고 응. 안 나오는 비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 두 시간을 반복하면 3시간 맞아. 그건 아니야. 그건 이제 극대국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거기 함수가 빵 되는 거랑 또 다르지. 저는 함수값이 빵 나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극대국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지. 대극수가 있으면 3시간을 기억수. 그 케이스는 맞네. 이 케이스는 맞네. 근데 상수항까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얘는 뭐, 이 문제에서는 사실 지금 영어 풀이가 틀리진 않았어. 마이너스 4 오케이. 어, 아, 전체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는구나. 자, 근데, 여기 아쉽게도 지면제에 맞은 사람이, 2명이야, 2명. 아쉽지만, 자, 시간 관계상, 나 이거 적분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 굉장히 타이트한데, 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1,5라는 지점이 특이점이죠? 그렇죠? 대칭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이 함수입니다. 괜찮죠? 자, 얘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야. 원점 지나가는 직선. 만약에 이거를 나는 저거처럼 넘겨서 보고 싶어. 1차 계수인데 이거 극대수 다 잡아가지고 하고 싶어. 해도 돼요. 진짜로.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그런 것 뿐인 거지. 그쵸?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1차 항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우리가 접선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원점 지나가니까 접선이 해야 된다. 그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라 그러면 어때요? 교점 하나 나오죠. 기울기 음수면 계속 교점 하나요. 기울기 0이어도 교점 하나. 기울기 양수여도 교점 하나. 계속 교점 하나요. 그러다가 접하는 순간 내 교점이 2개가 되고요. 걔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제 서로 다른 세식은 나온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A 값만 알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A는 얘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두면은 서로 다른 세식은.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과 똑같은 얘기죠.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이에요. 머릿속에 접점이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올해 수능 보는 고3 친구들한테도 내가 가끔가다 한번 얘기해요. 못 풀고 있잖아. 내가 옆에 가서 살짝 얘기해.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라고 물으면 접점이요. 아, 나와야 돼. 접점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접점을 알면 끝난 거고요.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 원점까지 놓고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편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x가 t 증가할 때 y는 이렇게 증가하겠고, 그게 지금 f't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간 변화. 지금 이거는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둘 사이의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괜찮죠? 그게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지. 그럼 얘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뭐예요? 3 곱하기 t-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 만족하는 t값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넘겨서 곱해주고, 아우,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t-1의 세제곱 플러스 5는 3t의 t-1의 제곱. 아이고, 꼴보기 싫어. 왼쪽으로 다 묶어볼게요. t-1의 제곱으로 보면 t-1에서 3t 뺐죠? t-1에서 3t 뺐어요. 거기다 5를 집어넣은 게 이제 빵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어쩔 수가 없겠는데, 전개해서 인수분해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지? 얘 지금 이 집어넣으면 빵 나와요. 그래서 일단 2인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 전개해서 숫자 다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전개해서. 그렇죠? 상수항의 약수로. 그래서 이 지점은 2, 대입하면은 6이구나. 그렇죠? 접점의 좌표가 2,6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길이가 얼마? 3. A 값은 3보다 커야 되는구나. 같아도 안 돼요. 그죠? A가 3일 때는 서로 다른 2시간, A가 3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3시간.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1차에 미지수가 껴있는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빠를 때도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싹 다 넘겨요. 2차 계수에 미지수 껴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 넘겨요. 미분하면 인수분해 다 돼요. 진짜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2차에 미지수가 껴있으면은 걔는 한쪽으로 몰아서 미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1차만 좀 이래요. 접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애들이 나와서.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방정식 말고 부등식은 똑같으니까 일단 좀 생략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한 번만 가볼게요. 그렇죠? 도함수 활용에 관련된 내용 총정리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지네요. 그렇죠? 자,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면 정의가 뭐예요? 위치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아니 시각의 변화량이지.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자, 요게 속도다 라고 저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애초에 위치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일직선 대로가 뚫려 있어요.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절반 갔다가 가방을 놓고 왔어. 다시 집에 가요. 그리고 학교까지 왔다. 이렇게 갔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직선 왕복 운동인데 지금 이게 그래프적인 역할을 좀 잘하나요? 못하죠. 왜냐면 자꾸 이게 더 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들어간다? 아, 어차피 인간의 위치는 시각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아, 연속일 수밖에 없지. 순간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위치를 시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과 학교를 나타냈어요. 자, 집이 원점, 학교가 집에서 1000m 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한 절반 정도 왔는데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갔어요. 자, 그거를 시각에 관련된 축, T축, 위치에 관련된 축, X축 두 개로 놓고 봤을 때 가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학교까지 지금 내가 500m 5분 동안 갔어요. 가방 놓고 와서 2분 만에 미친 듯이 뛰어왔어요. 그리고 1km를 3분 만에 주파해서 학교에 도착했어. 엄청난 스피드. 그죠?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쳐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위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속도를 구해보자. 아니, 그러면 얘는 속도를 구하려면 위치 변화량분의 시각의 변화량인데 내가 집에서 학교 반까지 간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속도예요. 0분부터 5분까지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5분 동안 움직였죠. 자, 그럼 얘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되니까 5분 동안 500m를 앞으로 간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0m per 분이다. 이거는 순간 속도? 아니,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5분에서 7분까지 갔다. 5분에서부터 7분까지 갔다. 그러면은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빼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죠. 그럼 똑같이 5분에서 7분까지 갔다 그러면은 2분 동안 움직일 텐데 얘는 뒤로 500m 갔어요. 얼마? 마이너스 250m per 분.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0분부터 10분까지 갔다라고 쳐볼게요. 0분부터 10분까지. 그러면 10분 동안 움직였겠죠? 근데 위치 변화가 나중 위치 1000m. 시작 위치 빵미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00m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 곡선 길이로 움직인 게 아니죠. 갔다 왔다가 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100m씩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속력이라는 개념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속력의 정의는 뭐예요? 속력의 정의는 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거리의 변화량은 그냥 이동거리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거리. 자, 얘는 내가 만약에 똑같이 평균 속력을 구한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빵분부터 5분까지의 평균 속력이면은 5분간 동안에 500m 앞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500m를 5분 동안 갔으니까 100m per 분 똑같아요. 그죠? 속도랑 속력이 똑같은 상태죠. 근데 만약에 지금 5분부터 7분까지라고 한다면 얘는 2분 동안 어때요? 뭐야? 이것도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동거리잖아요. 500m 이동했죠? 와, 이동거리는 음수가 있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0m per 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0분부터 10분까지다. 라고 한다면 얘는 앞으로 500, 뒤로 500, 앞으로 1000.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분 동안 위치 변화된 게 아니고 이동한 거리를 다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m per 분이다 라고 해서 차이가 생기게 되겠네요. 자, 이때 나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위치는 시각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리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리 함수 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거리는 0분부터 누적된 이동거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지냐? 아, 어차피 0분부터 5분까지는 위치랑 이동거리가 차이가 없죠. 그런데 5분부터 7분까지는 뒤로 이동하잖아요. 위치는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겠지만 이동거리는 계속 늘어난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가는 것도 다 이동거리 누적해서 가겠죠. 이게 지금 이동거리 함수예요. 거리 함수. 요게 지금 위치 함수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거리 함수랑 위치 함수는 좀 구분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거리 함수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0부터 10분까지 놓고 봤을 때 나중까지 이동거리에서 처음까지 이동거리 그 차이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게 이것 때문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속도 델타 t분의 델타 x예요. 자, 그거를 갖다가 시각이 한없이 빵에 가까워져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와, 순간 변화율이 되죠? 그렇죠? 시각이 미세하게 변할 때 위치가 미소하게 변하는 그 순간 변화율. 자, 그걸 뭐라 그래요? x 프라임. 벨로시티 약자 v라고 부르죠. f 프라임 t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속도. 미분한 걸로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순간 속도가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순간 속력은 어떻게 돼요?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의 변화. 그걸 마찬가지로 델타 t를 빵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ds dt예요. s라는 개념은 몰라도 돼요. 이동거리라는 개념은 사실 함수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와, 그럼 잠깐만, 얘는 뭐야? 지금 이건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는 도중에요. 순간속도 입장에서 봤을 때 순간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근데 노란색도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똑같지? 그래서 속도랑 속력은 완전히 똑같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막 6분일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럼 6분일 때는 속도가 지금 음수예요. 괜찮죠? 속력은 양수죠. 부호만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막 8분. 똑같네 이거는. 어때요? 앞으로 가는 도중이면은 속도랑 속력이 똑같지만 뒤로 가는 도중이면은 속도랑 속력은 부호만 반대로 간다. 크기는 똑같다라는 거야. 왜? 아니, 미소하게 변하니까 이거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는 도중에 순간 속도, 순간 속력. 뒤로 가는 도중에 순간 속도, 순간 속력. 부호 차이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쓴다? 절대값 V라고 쓴다라는 거야. 양수는 그대로 음수로 마이너스 붙여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쪽에 속력을 어떻게 한다? 절대값 V로 쓴다. 그렇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도의 크기다. 이렇게 부르게 되네요. 그렇죠? 속도에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A. 두 번 미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 가속도의 정의 자체가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요거를 극한시운 거기 때문에 속도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만 더 얘기해 보자면 여기서 지금 원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디일까요? 원점. 보통 원점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점은 얘만 원점 아니야? 여기서 원점은 위치상 원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원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상태가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알았어. 너무 힘들지. 지금 벌써 에너지가 거의 다 달아가는데. 잠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위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물론 적분은 이제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만 등장을 하겠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거리. 얘는 그냥 절대값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값 적분이라서 얘는 속도 입장에서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속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요.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문제 좀 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아무튼 남은 내용은 월요일날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고생했어. 자, 10분만 3시 43분까지만 화이팅! 프린트 좀 이따 줄게요. 43분에. 알았어. 다들 잘 자. 얼어줄 것 같아?